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기획되었으며 오늘도 연구 책임을 하셨던 노경혜 팀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은정 경기 여성네트워크 공동대표님,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후에는 주제 발제와 네 분의 지정 토론과 그리고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오늘 유튜브 생중계에 함께하고 계시는 청중분들이 참여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은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과 실태 조사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우리 경기도와 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의 땀방울도 스며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은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정책의 형성 그리고 그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민들이 성평등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전국 차원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정기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실태조사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성평등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책으로 뒷받침되도록 저희 재단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많은 연구와 사업들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여성네트워크 이은정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기 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은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 여성네트워크에서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경기 여성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도 같은 맥락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이런 의지와 노력이 성평등한 경기도,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님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포럼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 및 향후 과제입니다.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별, 세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성평등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의식과 기반은 예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지만 성평등 의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 도출은 꼭 필요한 논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을 적극 지원하며 경기도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양성평등 주간 기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경기도 내 성평등 의식 개선과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2005년 지역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 연구, 성별 역량 평가, 성인지 교육 등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사업의 수행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너무나 훌륭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기념해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 캠페인, 토크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진행되는 기념 포럼은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또 그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경기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적인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좋은 의견이 오늘 제시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다 함께 진단해보고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제를 맡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노경애입니다. 네, 8월에 막 연구가 끝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순서는 전체적인 조사의 목적 및 개요를 말씀드리고 주요 결과를 살펴본 후에 시사점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해서 생각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목적 및 개요입니다.
네, 조사 목적은 앞에서도 인사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기적인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고 도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평등 의식 관련된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역별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요. 이번 조사는 그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총 2,016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한 점을 미리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문항은 일단 중요하게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족 가치 및 가족 생활, 경제 활동 관련해서도 좀 젠더 이슈를 부각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별이나 외모와 관련된 차별,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경기도 성평등 정책, 다양한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평등 의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성평등 의식 중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성차별주의 아니면 좀 지위 변화나 남성의 지위가 과거랑 이제 성평등 이슈가 의제가 되면서 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나 이런 거를 질문한 항목이거든요. 보시면 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에 이제 성평등 고정관념이나 차별의식이 높은 그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남성의 선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은 여성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보면은 여성과 남성이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점수가 특히 높은 항목을 보면 여전히 이 돌보는 엄마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과 남성 모두 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차별주의 중에서도 적대적인,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적대적 성차별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남성의 응답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인 운정적 성차별주의 문항이 성별 고정관념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성과 남성이 이 그래프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 문항에 동의하는 그 비율을 합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 점수가 높았던 항목들이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성별로 이제 동의한다는 비율의 차이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아까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요즘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직업에 여성에게 부적합하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이제 여성과 남성의 생각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해야 된다는 응답도 남성들이 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남성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것도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남성들이 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결과는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 남성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응답률도 대체로 동의하는 비율도 낮고 여성과 남성의 격차도 적은 편인데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남성의 응답이 뚜렷하게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이 남성의 영역으로 여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같은 돌봄에 대한 건데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 책임은 여성에게 주로 자녀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
그래 맞벌이 하고 하면 다 같이 해야지, 함께 해야지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집에 엄마가 있으면 아이의 정서에 좋다라는 응답은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엄마가 아닌 뭐 아빠나 다른 뭐 부모가 있어야 좋다라든지 뭐 보호자가 있어야 좋다라고 했을 때 결과도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성평등 의식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역할 변화를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있느냐, 성평등 실천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을 했을 때는 보시면 이거는 앞에 이제 고정관념이나 차별주의와는 반대로 여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나 어떤 동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남성이 약간 높아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을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다는 말은 남성의 고정관념도 더 높고 성역할 변화 수용은 더 낮게 함에도 실천은 높다는 건 이게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실천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도 그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편이고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떤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가치라고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차별 이슈에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라는 응답은 좀 점수가 약간 낮아서 이게 실질적인 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고정관념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여성과 남성의 생각 차이가 적고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젠더 갈등이나 혐오 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성평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 설문조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의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나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여성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훨씬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 대한 혐오를 더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이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가 영역별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남성들 같은 이 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다. 그러면 마이너스 4점, 평등한 사회는 0점, 평등이 0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남성들에게 죄송합니다. 더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4점으로 점수를 주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수록 이제 0에 가까운 점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남성들이 교육은 0 평균을 내보니까 0이에요. 거의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도 이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점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점수가 다 교육의 남성들이 이제 거의 평등 수준이라고 한 걸 제외하고 나면 다 마이너스예요. 이렇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역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좀 여성애가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승진이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을 살펴봤다면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은 두 가지 문항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성평등하게 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에게 조금 불평등한 사회다. 근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평등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남성들은 점수가 마이너스 0.2이니까 평등에 거의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약간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10년 후의 성평등 수준은 모두 다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10년 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에게 좀 불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게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너무 시간 관계상 뭐 연령이나 다른 세부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연령별로 또 연령과 성별을 교차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30대 이하 남성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은 지금 현재 사회도 남성들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서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말 이후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슈를 전환해서 가족가치와 가족생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하지 않은 미혼 또는 비혼의 사람들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냐 물어봤을 때 여성들이 결혼 의사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결혼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여성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들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자신이 없어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에 좀 기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의사를 질문을 했을 때는요.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했을 때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남성들도 이제 아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데 다만 이제 비율의 차이는 좀 존재를 하죠.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나 부모와 교제는 그래도 좀 공평하게 분담이 되는 편이고요. 가계 관리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공과금부터 시작해갖고 뭐 재테크도 있고 뭐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이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남자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또 응답이 좀 높게 나와서 요거는 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할 수행과 관련된 공평성에 있어서는 이게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교육 같은 경우에 여성이 분담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불공평하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항목 두 개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생각 차이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현재 조직에서 성차별적인 인사 관행이 있나를 물어봤을 때 여전히 직원 채용 시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과 남성의 업무가 따로 있고 유리천장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여성의 특정 직급 직위 이상의 암묵적 승진 제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자 직원이 다과 준비를 한다. 이거는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이제 남성들은 응답과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임신 출산 시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 육아휴직후 인사상 불이익도 있다라는 응답이 제법 이거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응답은 30대 실제로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는 30대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차 사용 시 휴가 눈치가 보인다든지 정시 퇴근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도 제법
높은 퍼센테이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취업자는 어떤가? 왜 비취업자가 지금 비취업 상태인가를 질문을 했을 때 여성의 경우는 가사 육아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직장 경험이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여성들은 보면 자녀 등 가족 돌봄, 임신, 출산, 뭐 결혼 이런 문제로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경우가 이제 경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남성들은 오히려 학업 등 다른 일이나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안전 관련 분야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지만 사실 남성들은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서 두렵고,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걱정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도 두렵고, 나의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1인 가구 연구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연구에서도 보면은 1인 가구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범죄 대상이 되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는 안전 이슈가 별로 없지만, 여성들은 뭐 1인 가구든 아니든 전반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여성들의 삶에 이제 불안을 많이 야기하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도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프에서 너무 뚜렷하게 보이시죠? 있다 없다로 이건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성희롱, 여자답게 행동해라라는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20, 30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성장 과정에서의 성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응답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연령별로는 그렇게 여성들에 비해서 그 경험의 차이가 많이 크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경험한 부분도 역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아까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비율이 높았잖아요. 성평등 정책도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이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만,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평등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이제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좀 이렇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에 이제 응답이 유효한 응답을 하신 분들의 비율만 점수만 이렇게 산출한 건데, 모르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체감도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정책별 중요도를 질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성이 훨씬 더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고요. 남성들은 뭐 중요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 인식을 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일생활 균형 지원이나 양육 부담 관련, 그다음 폭력 관련, 생애주기 건강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대체적으로 점수가 다 3점이 넘고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인 취창업 지원이나 양성평등 기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체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에 점수가 낮았던 부분이 이게 굉장히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성불평등 문제가 무엇인가
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성평등 문제로는 1순위와 전체 1순위, 2순위 통합,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모두에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신, 육아,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이제 1순위에서는 이제 고용상 성차별이었는데요.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다 더했을 때는 이제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가 모두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꼽힌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간단하게 꼭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사점은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인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 주기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이제 6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오히려 20, 30대가 굉장히 보수적인, 오히려 더 보수적인 기성세대들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성역할은 변화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여전히 규정되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가 좀 굴러가는 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했는데 특히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이런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와 관련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낮고 체감도도 좀 낮은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으로는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돌봄 이슈의 확장 및 지원 강화,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구축 및 지원, 정책 공보 강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 근거와 정책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정책 제언을 보고서에서는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토론자분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은경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지정 토론과 토론을 전체적으로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일하는 배은경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선생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앉아 계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이정아 경기여성가족재단 상임대표 선생님 잠깐만요.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권문영 파주시 여성정책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님 오셨습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준비해 오신 그 토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씩 일단 지정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선생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 성평등 의식 확산과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그것을 성평등 추진 체계로 좀 짚어보길 제안을 하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그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들의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또는 성별 간 인식의 이 차와 더불어서 여전히 이제 성평등 정책은 여성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유추해 볼 때 더 이상 성평등 정책이 별개의 정책이거나 특성화된 정책으로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정책적 접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려스럽게 사실은 그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반응은 뭐냐면 여성가족부 존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그 근거로 작동되고 있는 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걸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이 이제 그 지표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지표 내용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발제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기도뿐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부가 내놓고 있는 전국 통계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보면 성평등 의제 실현이라는 거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정부 부처 역할 강화,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지속적 관심 그리고 관련 정책 실행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지표가 담고 있는 중요한 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 작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를 통해서 제기한 발제를 통해서 제기한 성평등 의식 확산, 특히 이제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은 공공재 투입이 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현재 이제 성평등 추진 체계가 강화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여성 운동 조직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언급하게 될 경기도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를. 이거는 이제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인데요.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공약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평등 의제 점검을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여성단체 연합하고요. 그 안에 지부들 회원 조직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경기도 역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 공유도 같이 하겠습니다. 민선 7, 8기의 성평등 추진체계 변화가 어디인가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퇴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기록해내면서 일정 부분 퇴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점들을 찾는 작업들 일환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이제 추진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는 여성가족국 내에 5개 과 그리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구조는 민선 8기, 7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부서명이 하나 바뀌게 되는데요. 일가정지원과가 고용평등과로 변화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여성의 일자리는 언제나 가정 또는 가족을 축으로 유지되거나 위치됨을 이 행정부서명이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계층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온 터라서 일정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기존 가족사업팀이 1인 가구 지원팀으로 개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가구 구성 변화를 일부 반영하였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 체계가 갖춰졌을 때 이 안에서 운영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고 보면 경기도 예산 대비 여성가족국 예산은 약 13.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이 약 한 33조 7,700억 정도 되고요. 요 안에 여성가족국 예산이 약 4조 6,5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이 한 13.76, 13.8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 예산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국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성정책 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평등 정책 사업들을 대부분 배치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예산은 전체 예산, 그러니까 가족국 내의 예산 중에 한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16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늘은 금액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총액이 한 317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면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민선 7기와 8기를 저희가 대비해 봤을 때 여성 가족국 사업 대비 비율 그건 변동이 별로 크게 없었습니다. 금액이 16억 정도 늘어났어도. 근데 이제 거기 다시 들어가 보면
반 이상의 그 가족국 내에서 예산 7% 정도가 이제 보육 정책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다문화과 예산이 좀 있습니다. 요게 3.2%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외로 좀 봤던 게 고용평등과가 지금 0.6%거든요. 근데 이것도 16억 정도 26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여성의 일자리 문제,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으로,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여성의 노동권 문제, 그리고 이것이 출산과 임신과 육아로 연결될 때 그 고리를 어떻게 일과 연결되면서 계속 갈 것인가라고 할 때 고용평등과가 갖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현재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비율에서도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진 체계와 예산들을 통칭해서 보면 별다른 변화 없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별다른 변화 없다를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 전국 시도 모니터링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요 광역시들, 경북, 제주시 포함해가지고 성평등 전담 정책 그 부서의 조직적 이상이 막 어마무시하게 격화됐거나 조정된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조정되고 격화된 자리에서 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여성이 삭제된 자리에 그럼 뭐가 들어가냐? 인구가 들어가고요,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처럼 기존의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효율이란 명분으로 그냥 통폐합돼서 기능 축소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된 사안인 겁니다. 이 퇴행은. 이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성평등 지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보하는 성별 인권격차라든지 젠더폭력 피해라는 다수 열대 비율은 여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행태는 날로 잔인해지고 있고 여성 일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퇴행적 행정은 결과적으로 그냥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했을 때 경기도 이 변화 없음이 이제 오히려 성평등 정책 변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그렇다면 이 변화 없음 안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민선 8기가 진행되는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 공약들을, 정책 사업들을 운영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공약으로 흔히 얘기되잖아요. 민선 8기 공약 안에선 전체 29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여성 정책 분야가 한 33개거든요. 11% 수치인데요. 전국에서 괜찮다, 그래도 낫다, 경기도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인사를 듣는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분야별로 9개를 크게 분야를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장의 기회가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슬로건처럼 9개를 나눠놨는데,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 또는 여성 정책 분야라고 되어 있는 몰려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파트에 거의 24개 공약을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73%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소통협치와 관련된 내용 속에 한 4개,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든지 평등한 기회보장, 이 파트에 한 5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조금 더 들여다봐가지고 본 것 중에 저희가 봤던 게 이제 여성경제활동 중심, 그리고 성주류화 전략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그 31개 시군의 성평등 정책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젠더 전문가 배치를 경기도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측면에서 공약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민선 7기에 시작됐던 사업들 중에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라떼파파 육아남눔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연속 사업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하고, 고용평등 전담 부서 신설하고,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하고, 성평등 옴부즈만 민간 부문 확대 운영, 이거는
다른 데서는 잘 발견 못하고 경기도가 거기는 낮잖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성가족국 기능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경기 여성 네트워크가 정책 개박을 당시 후보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가족국을 성평등 가족국으로 개칭해 보는 것을 조직 개편을 해보는 걸 공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 공약 실천 계획서에서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여성가족재단의 꾸준한 젠더 이슈 드러내기와 이론적 토대를 확대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어떤 변화 없음이 변화 조짐과 만날 수 있는 추진 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그 공약 내에서 33개 여성 정책 의제가 제대로 된 어떤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론적 근거, 동력 그리고 촘촘해지는 그 추진 체계들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가 어찌됐건 꾸준히 도정 목표 안에 포함됐으면 하는 걸 제안합니다. 강조하건대 성별 간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회 문화적 간극 그리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우리가 끝내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우선 지금 얼마 전에 경기 여성단체연합이 지역 내 회원 조직들과 함께 경기도권 안에서 경기권 내의 지자체 대상으로 16곳의 추진체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발제자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나온 이런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 정책 제언에 더해서 기초 자료로 경기도 내의 성평등 추진 체계와 예산과 공약과 그리고 그 안에 부서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또는 없어졌는지 또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여성 성평등 삭제되고 거기 인구와 보육과 가족으로 온통 지금 지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점검하시고 이 문화 바꾸기 또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찾는 작업에 자료로 활용되길 제안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듣기 전에 지금 유튜브에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의견과 또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그 청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느끼셨던 어떤 감상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서 아마 모든 질문을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몇몇 질문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파주시의 여성정책 전문위원이신 권문영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여성정책 전문위원 권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파주시에서도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사실 이제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준비를 20년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초기 동안 파주시에서 사실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건 현실을 어떻게 좀 파악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그에 적합한 이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수시로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설문조사들도 하고 시민들 이제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꾸준히 이제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행정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이제 추진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발표해 주실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성평등 의식 부분에서 사실 좀 꽂힌 게 있었어요. 아까도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지만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집에 엄마가 있어야 아이 정서가 좋다. 뭐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다른 문항들과 다르게 이런 문항들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조금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특질이 있다. 이걸 이제 성별로 구획해서 일단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야 하느냐, 접근해야 하느냐라는 접근으로 사실은 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이 현실에서 성 역할이나 뭐 우리가 성 태도나 성별에 따른 태도나 이런 것까지 이제 사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지치기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어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현저히 낮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사실은 현저히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파주시에서는 고민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 이는 뭐 파주의 특성에서 사실은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가 굉장히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이제 북쪽 지역은 고령의 이제 농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시고, 이제 이 고향이나 서울 쪽에 이제 인접한 남부 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젊은 세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별, 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이 분리되는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과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성들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그 성역할이 굉장히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저희 파주시에서 볼 부분은,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파주시에서 관해서 이것은 개입해야 한다라는 정책적 요구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20년부터 좀 주목해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우리가 일자리를 여성을 위한 양질의 뭐 일자리를 확대하는 이런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다른 역할, 이것을 좀 와해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그 개입과 동시에 성평등 인식과 관련된 이제 노력들을 좀 많이 저희가 파주시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의식에서 이제 보였던 것처럼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그렇지만 성별에 따라서 다른 태도,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요구하느냐, 혹은 해결해야 된 성불평등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육아,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해결되어야 한다. 뭐 채용 승진, 임금 등 뭐 고용상 성차별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는 돌봄에서 낮은 남성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식의 문제와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문제가 사실은 좀 공존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만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시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좀 고민되는 측면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파주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파주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도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같이 협조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이제 처해진 거죠.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더라도 이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이게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좀 막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파주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여성정책 전문 자문그룹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 성평등과 관련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여성 리더십,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의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나왔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심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 농번기에 있는 여성들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여성 리더십 마을 단위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교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성평등 관련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별로 또는 분야별로 우리가 성평등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좀 프로그램도 좀 나누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성평등 교육합니다. 지역사회 리더들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1시간 정도 와서 젠더 폭력 예방 교육하겠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좀 사실은 한계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성평등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잘 구축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일보 이미 기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에서 젠더 뉴스레터 허스피티브를 3년째 보내고 있는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저한테 이제 토론 주제를 언론인이 본 우리 사회 젠더 의제라는 주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너무 큰 주제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조사 이렇게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으로 본 관점과 또 제가 드는 꽂힌 부분 그리고 또 질문 같은 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와 언론이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뭐 어떤 제언 같은 걸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서울 시민인데 조만간에 경기도민으로 이제 아마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처를 옮기는 일이라 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 없지만 사실 변화 없음이 선진적인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도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좀 안심하고 이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토론문 중에서는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굳이 결혼하지 않는 여성 중 하나로서 이제 꽂혔던 지점 중에 이제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던가 어쨌든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대한 그 발표 부분들이 참 흥미로웠었는데요. 사실 젠더 갈등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통칭될 때에 정치권이나 언론은 요새 남성과 여성들이 뭐 성별간 반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저출생이나 뭐 결혼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뭐 우려하거나 뭐 그런 식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오늘 실태 조사에서도 너무 면밀하게 봐주셨지만은 뭐 노동, 사회 구조, 고용, 뭐 결혼과 출산, 뭐 차별 경험 등등 뭐 시민들의 전생에 걸친 어떤 젠더 균열을 납작하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좀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날의 어떤 젠더를 둘러싼 갈등은 좀 필연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응답 내용 중에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해가지고 20대 이하의 고정관념이 가장 낮다. 일견 이걸 봤을 때는 성별 고정관념을 탑재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는 똑같아 이렇게 성평등적 관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또 동시에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30대 이하 남성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또 어떤 전통적 성역할 관념에서는 또 너무 또 이제 엄격한 그 보수성을 띠고 있는 지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점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 이제 굴러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족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모델 이 틀 안에서 사고가 되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뭔가 인식의 간극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 진학률 지점에서 남성 여학생들이 이제 남학생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죠. 더 대학을 많이 진학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또 이제 고용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 지점에서 과거에는 이제 여성이 공적인 어떤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남성이 여성을 경쟁자로 이제 그 시장 안에서 경쟁자로 생각하게 됐는데 또 동시에 뭐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이런 생애 단계 같은 것들이 개인들의 경쟁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남성들의 어떤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경제 구조상 단독 부양자인 남성이 외벌이로 이제 생계랑 가정을 이제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부부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길러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성들의 맞벌이는 요구돼서 노동시장에 진입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좋은 일자리라던가 뭐 가정 안에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은 잃고 싶지 않은 양가적 태도가 이번 실태조사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노려 등장한 것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질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인연 갈등, 그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아주 고유한 균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뭐 인연 갈등 최근엔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옅어지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어떤 의제가 필요한 어떤 정치적 집단들이 이것을 정치적 의제화하면서 이른바 성별을 가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또 미래 경기도민으로서 한 가지 또 좀 그 제언 뭐랄까요 보충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용어 사용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사에 보면은 안전, 차별, 성평등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 애초에 이 개념 자체를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일보에서도 이제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뭐 그 여론조사 업체와 설문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젊은 남성들 가운데 80%가 페미니스트를 배우자 고려를 할 때 페미니스트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여성의 70%는 안티페미니스트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회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 어떻게라는 생각과 동시에 페미니스트를 각자가 어떻게 규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실태조사라던가 설문조사 진행할 때 차별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큰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계속 이어져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더해지면은 더욱더 그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언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까 뭐 이 지점을 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물론 미디어와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을 많이 활용한 지점도 활용한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나름 언론 종사자로서 한 가지 해명을 하자면은 그 언론 종사자 내부에서도 사실 젠더 감수성의 차이가 있고 특히 성평등 보도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 언론사 안에서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그 세상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언론이 더디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여성이 뭐 젠더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언론사 안에서도 여성 기자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마이너리티 이슈를 조금 더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보도를 하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저도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이제 이번 정부의 기조상 많은 지자체가 뭐 성평등 유관부서를 뭐 양성평등이나 뭐 여성 뭐 이런 언어를 규정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지워지고 양성평등으로 규정한다거나 여성 대신에 인구 가족으로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율을 제고하고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족을 강조하는 흐름이 사실 최근에 이게 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배려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꿔서 임신한 여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출산율 제고라던가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은 사실은 이것이 좀 정책 타깃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사실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여성들을 가족으로 포섭하는 데에 어떤 그런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협소한 의미의 어떤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그 경기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어떤 남성 단독 생계 부양자 모델을 버리고 또 남성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대안적 다양한 남성 모델, 가족 모델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미래의 경기도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동시에 저는 성평등 마지막으로는 누가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개념 그리고 가족 인구라는 개념을 반목시키는 가에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도 언론인으로서도 또 막 항의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고 또 일선 현장에서 특히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원 조직에서 그 집단적인 어떤 여론의 형성 혹은 민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퇴하려는 그런 흐름에 역행에 동조하지 않고 그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지킬 때에 결국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에서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해 주신 것과 그리고 추진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정책, 조사 많은 점에서 뭐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다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사회복작가 송다영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런 그를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기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하지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점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한 2,016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 온라인 조사를 했고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이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거 관련된 것들은 그 사이에 비슷하게 좀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 그 연구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그 설문지 문항을 보면서 그 설문지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이 두 가지들을 좀 동시에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다 지금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다 이 문항 관련해서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집에 올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가 좋다. 맞습니다. 이거 고정관념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 고정관념이 그냥 관념으로만 생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초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엄마들이 사실 주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문항을 저는 좀 다르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뭐 보육이나 돌봄 관련된 것들을 좀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아이가 돌아왔을 때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엄마가 아니라 아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최근 늘리는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분야에서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 집으로 돌아오고 저희가 이제 그 해치캣 그 키즈라고 해서 열쇠를 따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육과 관련해서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의 사실은 지향점은 너무나 노동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엄마 아빠 이거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성평등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부모의 돌봄 공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저는 엄마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연구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정관념 이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앞쪽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번 좀 진단해 보시고 뒤쪽에 여성 엄마라고 표현했을 때 그 간극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안 느끼게끔 해주는 건데 자꾸 엄마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 보고서 연구해서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옥죄는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놀 사람, 반갑게 맞아줄 사람만 있으면 저는 아이들은 행복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문지 문항 자체가 자꾸 엄마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들 스스로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 남자들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문항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도 다르게 좀 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자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동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남자 여자 사실 모두 다 그 약한 모습과 강한 측면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약한 모습으로 갔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다르게 감으로써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는 것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이런 고정관념 연구에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오늘은 주로 그 성별 의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별 차이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연령대별 차이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그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대별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이제 곧 노인이 되는데요. 노인이 된 우리들은 정말로 보수화될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세대 감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확실히 다른 그 연령대에 비해서 더 진보적인 사고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연령대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체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내용 시간이 좀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지역 차이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부나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비슷한 연구들을 좀 해왔고요. 사실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남자하고 여자 굉장히 차이가 나고 최근에 들어서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약간 적대적 성별태도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경기도는 특징상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면서 도서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측정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설문지 조사 설계 문항에 보면 도시 남부, 도시 북부, 도농 복합 남부 북부 이렇게 농촌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5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나눴었으면 경기도 지역의 어떤 상황을 좀 보았으면 조금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평등 의식의 성별도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저는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생활시간 조사 2019년 거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별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타났던 게 교육 수준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거는 성평등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했더니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교육 중요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정부에서 그래서 성평등 교육 줄이고 인권 교육 줄이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갈등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진보적이고 남자들이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번 결과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20년에 나왔었던 모든 결과들이 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가 정말 특별히 더 갈등 양상이 더 커졌나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르게 저는 생각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더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경멸, 무시, 배제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컸습니다. 지금 결과에 비해서 예전 결과 뭐 더 이렇게 우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 중에서 여성에게 커피를 요청하는 일이 꽤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10년 전에 더 심했고요. 20년 전에 더 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여성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문제라고 생각해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결혼 안 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언어적인 희롱이라든지 공격 이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자꾸 심각해지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달라진 부분은 확실히 여성들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그냥 묵인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행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사회가 갈등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표현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이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갈등 양상들, 뭐 여성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답을 할 이유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자 그룹에게 나타나는 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슷한 양상이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자리를 놓고 이민자하고 이제까지 갈등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3D 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고 저임금을 지나서 착취에 해당되는 임금들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혐오라든지 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들이 작은 거에 비해서 점점 일자리에 있어서 밀려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공격적인 성향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일자리를 두고 이제 약간의 경쟁을 하게 되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갈등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저는 제공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민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젠더 간 갈등 문제는 젠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혐오 교육, 그다음에 의식 변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평등 정책 무지 중요하고 성평등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경기도민으로부터 여성은 90%, 남성은 80%. 이 정도면은 뭐 압도적 대다수는 다 원한다, 이렇게 사실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해서 여성은 69.1이니까 70%, 남성은 57.3은 한 60%. 이 정도면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더 좁혀서 경기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직 성평등이 중요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적 성차별 없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예산들 줄이고 부서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서 폐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교육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뭐 취업에도 여성들이 차별이 있다, 그 다음에 평등하지 않다, 돌봄에도 차별하지 않다, 그러면서 교육 부분은 상당히 평등한다라고 남자든 여자도 생각하고 그 격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과 남성들의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을 분석을 해보면 여성들이 전문대학교에 많이 취업을 하고요. 취학을 하고 석사나 박사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실 고등교육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대학교를 가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회가 달라졌고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의 근간이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공계 계열에 사실은 여자 교수들을 뽑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분야, 컴퓨터나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3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여자 교수들이 없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마치 교육은 굉장히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교를 많이 가는 걸로 크로스가 된 2005년 때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야 관련해서 사실은 이공계가 문과 계열에 비해서 상당히 임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럼 여학생과 남학생 진로 교육 다르게 가야 되고요. 이런 측면들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교육은 평등하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보면서 조금 더 분화된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선생님들께 아마 각각의 그 본인의 위치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에 송도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멀고 또한 정책이나 아니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각의 차이 같은 게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불평등한 과거가 있고 성평등한 미래가 있으며 우리는 그쪽으로 똑같이 단선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성불평등한 쪽을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평등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남성 1인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근대 산업자본주의적인 사회관계가 20세기 후반 이후에 굉장히 빨리 변화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빨리 변화하는데 그것을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경험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견해 차이나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이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성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그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경험의 차이가 어떤 그 굉장히 복합적인 의견의 모순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결 구도는 절대로 아니고 이 지금 조사에서 나타난 이 양가 감정, 모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그 질문 한두 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쪽에 그 댓글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들 한 두 개 정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끝나자마자 어떤 분께서 발표를 들으니
성평등 인식이 예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지네요. 개인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과 좋은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꼭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평등 정책이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을 남겨주셨는데 아마도 오늘 포럼의 어떤 그 굉장히 방향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갈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점점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사이고 이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간을 두고 이제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경기도민의 경험과 의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요. 중간에 한번 말씀해 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 그 여성과 남성 각각 성평등 측면에서 서로가 불평등하다고 인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평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젊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차별받는다라고 느낀다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이 오늘 발표에서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거를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실까요? 잠깐만요. 조금 4번. 네. 성별 연령 이외의 성평등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자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여성과 남성 각각 성평등 측면에서 이제 서로 약간 불리하고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이 그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오늘 논의됐던 것처럼 우리가 성평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부터가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송다현 교수님이 옛날보다는 이제 옛날엔 더 심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체감하는 정도도 다른 것 같아요. 그 차별 경험에서 보면은 뭐 여성답게 남성답게 행동하라는 압박 같은 경우는 여성도 남성도 굉장히 여전히 아직도 젊은 세대에서도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사회와 그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성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 우리가 사회적 합의점이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별 이외에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고서에는 분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또 지역별 격차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령별 차이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외에도 약간 자녀가 있냐 없냐, 자녀의 성별이 무엇이냐,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배우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항목에 따라서 분석 항목으로 좀 넣어서 분석을 했거든요. 아주 일관적이진 않지만 자녀의 유무라든지 자녀의 성별, 특히 아들만 있는 사람 그리고 딸만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자녀에게 또 감정이나 경험들이 좀 투여되고 이렇게 투사되는 뭐 그런 과정, 그런 통해서 자녀의 일이 마치 또 내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또 부모로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선행 연구들에서도 약간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도 일부 이제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좀 차이가 나는 항목이 좀 많았던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이런 세부적인 또 흥미로운 과제들은 저희가 이슈 분석이라는 짧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주제로 짧은 페이퍼들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경기도가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아까 권문영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특성도 다르고 그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지역 구분을 했는데 다양하게 나누기엔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궁금해들 하시는데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과표집을 해가지고 다시 보정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지만 좀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패널 데이터로 이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패널 자료의 특성상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서 이것들을 앞으로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좀 더 보정을 해서 다음번 조사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문항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용어의 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두 번 질문 중에서 파주시의 특징이 포함된 성평등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라는 게 있어서요. 잠깐 권문영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분야별로 사실 뭐 특화된 사업들이나 정책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제가 오늘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터라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주의 구술체록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구술체록단을 직접 양성하고 그분들이 파주 여성 이야기를 발굴하고 책자를 내고 전시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파주가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전쟁의 기억과 여성에 대해서 올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체록집이 나왔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교육을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21년도는 이제 성매매 예방 교육을 했었고 작년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이해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주시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많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특히 여성 작가나 여성 감독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가 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파주시가 전국 최대의 성매매 직결지를 지금 폐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굉장히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매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정도가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사실 우리 인구라든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어떤 대표성이라는 게 굉장한데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각각의 뭐랄까요 지역에 밀착한 또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또 그것의 젠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나가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파주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파주시 말고 다양한 곳에서 다들 하고 계실 테니까 언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행정기관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돈을 어떻게 푼다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을 만날 때에 그 도민들 각각이 얼마나
그 안에 참여하고 자기의 삶에서 그 체감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좀 더 계기로 해서 이제 경기도와 그 도민들이 더 같이 함께 성평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마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 시간이 꽤 오래 이제 돼서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청중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질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지정 토론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미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힘을 내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